안녕하십니까. 서순보입니다. 오늘은 이전원 회로 분배 전압 계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제 VCC 1이 걸려 있고, 여기에 이제 가변 전압 배열이 걸렸을 때, 이제 이 전압이 뭐 0에서 5V 변할 때, 요거는 이제 그게 고정이죠, 고정.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압이 0에서 5V 변할 때, 이 전압이 이제 얼만큼 변할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하는 걸 오늘 좀 할 건데, 옛날에 이제 보면은 옛날 노트북 보면은 이제 백라이트 휘도 조절할 때 이제 이런 회로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트 쪽에서 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0에서 5V, 뭐 때로는 이제 0에서 뭐 3V 이렇게 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PWM IC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FET를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이게 변압기로 이렇게 승합해가지고 이제 백라이트를 이렇게 켜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떤 제어 신호를 이렇게 줘가지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세트에서 주는 거는 항상 0에서 5V, 0에서 3V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이제 회로, PWM IC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도 다양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세트에서 주는 전압은 0에서 5V지만 내가 여기서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거는 뭐 1에서 뭐 4V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에서 뭐 3V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VCC를 이제 이렇게 가해주고, 그 다음에 VBR에다가 장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하면은 우리가 요 제어 전압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트, 세트 입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제어 전압이 되겠죠. 이제 입력 전압이고. 그러니까 항상 입력 전압은 이제 0V에서 시작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회로상에서 어떤 제어 전압은 물론 0에서 이제 뭐 5V로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회로 안 쓰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넣으면 되겠죠, 이제. 근데 회로나 PWM 상황에 따라서 이제 0에서 5V, 0에서 3, 4V 이렇게 다이렉트로 구동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래서 2에서 뭐 5V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에서 6V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내가 이제 0V 들어오면은 이제 2V가 돼야 되고, 5V가 들어오면은 이제 5V가 돼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요 바이오스 전원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변으로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이전원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회로 하나, 여기 회로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첩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이 뭐 노트북 이제 휘도 조절하는데 이제 썼지만은, 우리가 어떤 제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쓰일 수 있는 유용한 회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이제 배웠던 키로이프 법칙이나 그다음에 조금 이제 어렵게 들어가면 이제 행렬식을 이용한 이제 크라모 공식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요 회로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되고 근데 일일이 이제 할 때마다 키로이프 법칙 쓰고 그다음에 크라모 공식 써가지고 이제 손으로 계산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걸 이제 엑셀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 있는 이제 그 원리를 알고 이제 쓰면은 훨씬 더 우리가 저기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회로 해석을 하려 그러면 무조건 이제 키로이호프 법칙을 써야 되는 거죠. 키로이호프 법칙에도 이제 이 전류 법칙이 있고 전압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KCL이라고 하고 요걸 이제 KVL이라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로 해석을 할 때는 KCL, KVL 두 개를 다 이제 가지고 이제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KCL은 한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류의 어떤 입력과 출력의 모두 총합이 이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총합이 이제 제로가 된다.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거의 합이 제로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VL은 이제 하나의 이 루프를 돌 때 전체 합은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스 볼테이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항을 거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전압이 조금씩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요 소스 전압 이제 빼기 요 전체 전압을 하면은 요게 이제 전체 합은 0이 된다. 뭐 이제 요런 건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KCL과 KVL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을 만들고 요걸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만들고 요걸 가지고 이제 그 행렬 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래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해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옴의 법칙은 잘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예를 하나 이제 여기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전원은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저항이 많은 거죠. 그 루프가 하나, 둘, 세 개 이제 요렇게 이제 루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점에서 A, B, C 각 점에서 이제 전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I1이 들어와가지고 I2하고 I3로 분기가 되고 그 다음에 I2는 I4하고 I5로 분기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3하고 4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6로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전류 또 하나 이제 요 KCL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를 세 개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KVL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각각의 루프에 이제 그 식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KCL과 KVL을 가지고 만든 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크레머 공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행렬식이 있고 행렬식에다가 내가 이제 구하려는 곳에 요 값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그 이제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가 있다.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그래머 공식의 이제 그 원리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방정식을 구하고 그 방정식을 이제 행렬로 표현한 다음에 이제 크레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이제 전류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했던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곳에 그러니까 I 이제 5를 이렇게 이제 구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요 전체 행렬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행렬식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내가 구하려는 곳이 이제 I4이기 때문에 I5 자리에 5 자리에 이제 요 값을 이제 넣는 거죠. 이제 넣어가지고 그 계산을 하면은 I5 값이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I1, I2, I3 각각을 구하면 이제 요렇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일단 전류를 구하면은 V는 IR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전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키로요프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구하고 그 방정식에서 이제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행렬식과 크레머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전류를 다 이제 구한다는 거죠. 각각의 전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V나 I를 이용하면은 이제 그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원리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트 쪽에서 이제 어떤 주는 전압이 있고, 이게 이제 세트에서 이제 주는 전압,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뭐 5V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제어 전압이다. 제어 전압이다. 근데 이 제어 전압을 우리가 이제 어떤 폭으로 할 거냐, 이렇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제 요렇게 가져갈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이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 풀어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전원이 두 개고 루퍼가 이제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루퍼를 구하면은 이게 이제 요게 V1, 요게 V2.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은 이제 V1에다가 그 다음에 I1 2옴에 그러니까 이제 RI죠. RI 이것도 RI 그러니까 이제 2옴의 I1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R3는 이제 4옴이니까 4옴의 I3 이렇게 빼주면은 이제 요거는 전체 이제 0이 된다. 이제 요거는 KVL이죠. KVL.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루프도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R2는 이제 1옴, 그 다음에 R3는 이제 4옴이니까 요 두 개에다가 이제 그 V2를 빼주면은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점에서 볼 때 이제 I3는 I1 더하기 I2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행렬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할 때 이제 이제 전류 기준으로 만드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이제 전압이 오도록 이제 서로 이항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보면은 이제 그 V1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요리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뺄셈 없애기 더하기를 해주면 이제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루프도 이제 얘는 I1이 없으니까 이제 I2, I3.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I1, I2, I3. I1, I2, I3. 그 다음에 I1, I2, I3.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행렬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행렬식으로 만들면 앞에 이제 개수만 뽑아내고 2, 0, 1. 그 다음에 0, 1, 1, 0, 1, 1. 그 다음에 4, 4, 마이너스 1, 4, 4,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전체 이제 I1, I2, I3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뒤에 이제 요 전압은 이렇게 오면 돼요. V1, V2, V0.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렬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거의 행렬식을 일단 구해놓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거 행렬식은 이제 마이너스 14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제 구하려는 요 값을 V1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V로 되어 있고, V2는 6V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V1은 2, 6, 그러니까 2, 6, 0을 내가 I1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고, I2를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고, 행렬식 값 구하고, I3를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I1, I2, I3를 이렇게 각각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엄청 이제 회로가 복잡하면 이제 행렬식도 많아지고 이제 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 이제 이전은 요 저항 3개 있는 요거는 이제 사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 내용만 알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손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로 설계하면서 이제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제가 이제 이 엑셀로 이렇게 이제 좀 만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피스파이스나 뭐 이런 걸로도 사실은 이제 저기 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저항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피스파이스 여러 번 돌려야 되고 그것도 이제 아무리 짧게 걸리더라도 뭐 한 1, 20초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또 저항 바꾸고 또 시뮬레이션 하고 저항 바꾸고 시뮬레이션 하고 이러면 이제 너무 이제 그 좀 번거롭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엑셀식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이제 그 여기 이제 저항만 이렇게 바꾸면은 내가 원하는 전압이 여기 이제 범위가 나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정수를 결정하는데 훨씬 이제 좋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엑셀 파일을 가지고 한번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아까 그 여기서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근데 지금 엑셀식은 다른 게 여기는 이제 저항값이 주어져 있죠. 저항값이 주어지는데 지금 엑셀식에는 이제 이 저항들을 다 이제 그 이제 미지의 변수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무식한 방법이지만은 이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풀어가지고 I1, I2, I3 이제 전류를 이렇게 이제 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엑셀식에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이제 그 이 저항들을 다 이제 미지의 변수로 두고 이제 그 식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내가 값을 내면은 요 값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류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저항값을 알기 때문에 V나 IR을 해가지고 이제 전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전류 방향도 뭐 킬로프 법칙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전류 방향을 내가 요렇게 이제 딱 정해 놓고 하면 만일에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할 때 요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요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I1은 마이너스 전류가 나오면은
I1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흐른다. 내가 원래 방정식을 세울 때 플러스로 이제 정해놓은 게 있을 거고 그것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반대 부호가 나온다는 거는 내가 이제 그 방정식을 세울 때 정한 그 방향과 반대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다루는 방법을 이제 간단히 알면 좋은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VCC에 이제 10V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VBR을 이제 0에서 5V로 이제 세트해서 준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0V를 주면은 지금 여기 이제 4V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5V를 딱 주게 되면은 이제 6V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0일 때 4V가 나왔고 5V일 때 이제 6V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이제 변화폭이 이제 그 2V밖에 안 되는 거죠. 2V밖에 안 되는데 얘를 좀 내가 폭을 늘리고 싶다. 변화폭을 2V에서 3V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요 R2 요 저항을 좀 줄이면은 요 변화폭이 이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얘를 이제 15로 했다. 15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5V일 때 이제 5.38V죠. 5.38V인데 얘를 내가 이제 0V로 하게 되면은 이제 1.53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얘가 50일 때는 이제 2V 편차밖에 안 났는데 내가 얘를 이제 10으로 이제 줌을 해가지고 5.3에서 1.5니까 거의 한 3V, 한 2.8V 정도 이제 변이가 이제 그 변화폭이 이제 늘어난 거죠.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이제 0V일 때 1.53, 그 다음에 이제 5V일 때 5.38이었다. 그러면 얘를 이제 그 뭐 이제 6V, 그러니까 이 5V 얘를 한 6V 정도로 이제 내가 올리고 싶다. 그러고 이제 한 3V 정도로 이제 컨트롤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 저항하고 요 저항 이제 비를 바꿔주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오프셋이 약간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저항값이 바뀌기 때문에 영향을 이제 받아가지고 요 값도 미세하게 차이는 나지만은 전체적으로 오프셋을 이렇게 이제 주려 그러면은 이 저항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올리려 그러면은 이 저항을 줄이거나 이 저항을 늘리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R1을 약간 이제 좀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25로 줄이면은 25로 줄이면 이제 6V로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0을 하게 되면은 이제 2.66 그러니까 한 3.4V 정도로 이제 그 좀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제어를 한다, 그러니까 제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트에서 받는 이제 전압 범위가 있을 거고 내가 실제로 이제 제어기에 넣어줘야 될 이제 전압 범위가 이제 서로 다를 경우에 이제 이런 이전원 회로를 쓰면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면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 변화폭을 이제 늘리려 그러면은 이 저항을 이제 저기 줄였다 늘렸다 하면 되고, 전체적인 오프셋을 주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R1의 저항을 이제 줄였다 늘렸다, 아니면 R3의 저항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오프셋이 약간 이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이 엑셀식을 쓰면은 훨씬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 엑셀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뭐 요즘은 이제 다 디지털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제어기에 이런 그 이전 회로를 좀 뭐 쓰는 사례는 극히 좀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꼭 뭐 어떤 제어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회로를 이렇게 설계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전원 회로에 이제 이 저항 세개가 물린 이런 회로는 아마 좀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요 엑셀식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면 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